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뜨강입니다. 오늘은 마리오 월드 건맨 시리즈 첫 번째 오버런 공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마리오 월드 오버런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게임도 시청자 추천 게임인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게임은 단순한 타워 디펜스형 게임이지만 게임 난이도가 정신이 나가서 입 꾹 닫고 빡게무 녹음으로 더빙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토리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쿠파와 그의 하수인들이 우리 은행을 털어 코인을 탈취하고 공주를 노리고 접근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사서 적들을 막아내면 되는 겁니다. 난이도는 쉬움부터 미친 난이도까지 있고요. 저는 오늘 미친 난이도를 공략해 볼 겁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다음 웨이브에 나올 상대 종류를 미리 알려주는데요. 미친 난이도는 100코인을 주고 시작하고요. 다른 난이도보다 시작 자금을 많이 줍니다. 무기 하나씩 특징만 설명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그넘은 가격이 저렴하고 총알도 저렴하지만 느린 연사 속도와 낮은 데미지로 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우지. 마찬가지로 저렴하고 빠른 연사와 낮은 데미지로 보조무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샷건. 이지 난이도부터 하드까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미친 난이도에서는 마지막 라운드 말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어설트 라이플. 빠른 연사, 많은 총알수, 강한 데미지로 서브 무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범위가 좁아서 특정 라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에 나올 무기와 종종 스위칭해서 탄환을 절약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어설트 라이플. 빠른 연사, 강한 데미지, 넓은 범위까지 메인 무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어설트 라이플과 플라즈마 어설트 라이플을 각자 구매해주고 총알은 적당히 섞어서 사주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1에는 어설트 라이플한테 한 대만 맞으면 죽는 폭탄이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플라즈마 라이플의 총알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너무 빠른 적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라이플로 한 방에 잡는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참고로 미디엄 난이도 이상부터는 우리가 쏘는 총이 우리의 성도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 성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총을 쏘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라운드 몬스터가 어설트 라이플로는 2방, 플라즈마 라이플로는 한 방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라이플로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초반에는 모인 돈을 플라즈마 라이플 총알을 구비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라운드도 플라즈마 라이플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파란색 몬스터는 한 방, 저 등딱지는 2방 눌러서 총알 손실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가 중요한데, 자, 다음 라운드가 이제 빨간색 폭탄이 등장하는 라운드거든요. 빨간색 폭탄이 나올 때는 항상 저기 네 번째에 있는 캐슬 터렛과 마인을 항시로 구비해 둬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기는 플라즈마를 사용해야 하고요. 라운드가 시작하면 터렛을 양쪽 하단에 2개씩 설치하고 지뢰도 양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빨간 폭탄 라운드는 무조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터렛을 하단에 설치하는 이유는 모든 터렛은 맞아서 터지거나 200발을 소모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날아오는 폭탄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지뢰로 성 입구를 막고 터렛에게 정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날아오는 폭탄을 직접 요격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뢰가 사라지면은 바로바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폭탄에게 맞으면 체력 19 정도 나는데 이건 거의 8에서 9코인의 값어치입니다. 반면 지뢰는 3코인, 플라즈마 어설트 총알은 약 4발당 1코인이기 때문에 빨간 폭탄 라운드에서만큼은 총알과 지뢰를 아끼면 안됩니다. 다행히 체력을 잘 지키고 끝나서 총알을 사고 남은 코인은 터렛과 지뢰, 폭탄을 미리 사 두겠습니다. 체력이 많이 깎였으면 성 수리를 해줘도 좋습니다. 5라운드는 크게 위협이 되는 속도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전에 쓰다 남은 터렛과 어설트 라이플로 총알 절약을 하면서 넘겨주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도 빨간 폭탄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터렛 4개와 지뢰 10개 이상을 필수로 사놔야 합니다. 터렛은 미리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뢰만 조금 사주고요. 남은 코인은 성 수리와 보조 무기들에 사용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터렛 4개를 양쪽 하단에 설치해 주겠습니다. 폭탄은 최대 30개, 지뢰는 15개 구매가 가능하고요. 미리 깔아놓은 지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터렛은 최대 4개, 지뢰는 최대 6개 설치가 가능해서 전 라운드에 6개, 사놓은 지뢰 15개로 최대 21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느정도 생략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라운드는 초반엔 약 1분, 10라운드 이후로는 2분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마지막 라운드는 5분가량 버텨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7라운드는 역시 위협적인 적이 없으므로 남은 터렛과 어설트 라이플로 정리합니다. 대신 총알 아끼다 공격받는 건 훨씬 손해기 때문에 터렛이 없을 땐 플라즈마 라이플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나오는 유령 부끄부끄는 느리고 라이플 2방에 죽기 때문에 저렴한 우지나 어설트 라이플로 정리하되 맞을 것 같으면 플라즈마 라이플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도 못하고 성한테 총이나 갈기면 안하는 이만 못합니다. 이제부터 초록 거북이가 나오는데 플라즈마 라이플로 6방을 때려야 죽기 때문에 2마리 이상 뭉쳐있으면 폭탄으로 죽이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초록 거북이가 나오는 라운드 전에는 폭탄을 미리 사둬야 합니다. 나중 가면은 플라즈마 라이플 총알 한 발 한 발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초록 거북이 한 마리만 나와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최대한 적들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폭탄을 사용하면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이번 라운드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빨간 폭탄과 빠르고 2대 맞아야 죽는 적들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라이플로 터렛들을 도와주면서 공중에 떨어지는 폭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모든 신경이 빨간 폭탄에 쏠려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저 등딱지가 빨간 폭탄만큼 데미지를 주려면 정말 오랫동안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빨간 폭탄 위주로 요격해 주도록 합시다. 이번 라운드부턴 초록색 공 타고 있는 램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아주 악랄합니다. 라이플 3대, 플라즈마 2대를 견디고 하늘에서 성으로 바로 떨어지며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폭탄을 제외하고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다음 12라운드는 악마의 13라운드를 대비해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지뢰를 최대로 장전하고 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지뢰 6개, 터렛 4개를 최대한 깔아놓고 끝내서 지뢰 21개 운용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운드 자체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서 플라즈마 라이플로도 충분히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빨간 폭탄이 미친듯이 쏟아지는 대망의 13라운드, 마지막인 20라운드 말고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되는데 터렛을 최소 8개, 지뢰 15개, 플라즈마 300발, 성 체력 800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라운드만을 위해서 코인이 400코인 이상 필요합니다. 성 수리하기는 풀피일 때 구매하시면 최대 체력이 25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코인으로 25씩 늘어나는 거죠.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스킵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2개 연속으로 떨어지는 게 나름 억까 패턴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라이플을 꾹 눌러도 저 2마리가 잡아지지가 않거든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2번 딱딱 클릭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억까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게 솔직히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양 옆으로 동시에 날아오는 것도 억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쪽만 처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2개 다 놓칠 때가 더 많거든요. 바닥에 까는 지뢰는 양쪽에 무조건 2개 이상 두셔야 되고요. 지뢰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는데 제가 설치한 것처럼 깔면 그래도 성에 직접 박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저 총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쏘는 총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미숙했을 수도 있는데 저 정도 플레이가 400 정도 체력이 달았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라운드는 수고했다는 의미로 유령들이 나오니까 터렛이랑 우지, 라이플로 정리하면 됩니다.
15라운드는 특별한 건 없고 빨간 폭탄 말고는 다 1코인짜리들이라 최대한 안 맞고 빨간 폭탄은 잡아야지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빨간 폭탄을 잡지 못하고 터뜨리면 돈을 안 주거든요. 16라운드부터는 총알이 슬슬 부족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뢰 잘 깔아서 램이랑 빨간 폭탄 견제도 잊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황 봐서 라이플하고 스위칭하면서 쓰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사고 있는 10코인짜리 터렛은 지상에 설치하고 지상 공격만 하는 녀석인데 정말 최후의 최후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당장 필요한 기물은 아닙니다. 조그만한 녀석들을 안 쏘거든요. 이번 라운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약한 녀석들은 라이플, 레미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식으로 무기를 운용해 주시면 확실히 총알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확실히 플라즈마 300발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하니까 스위칭하면서 쓰지 마시고 먼저 플라즈마 다 쏘고 라이플로 쏘세요. 그래야 안 헷갈리고 체력 덜 깎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 19라운드. 조심하셔야 할 게 터렛과 플라즈마, 지뢰 사용으로 코인을 엄청 먹는 라운드인데 몹들이 코인을 적게 주는 몹들이 나와서 여태껏 해온 돈 관리가 빛을 보는 라운드입니다. 저는 다행히 지뢰와 폭탄, 터렛을 모두 사고도 돈이 남아서 샷건과 성 체력을 영혼까지 끌어 모읍니다.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당연히 총알, 폭탄, 지뢰는 풀 충전에 터렛 각각 10개 이상, 나머지는 체력에 투자하겠습니다. (20라운드는) 버티는 시간만 5분 이상이기 때문에 주요 장면들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어느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초반엔 느리고 약한 몬스터가 주로 나오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많고 빠른 몬스터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여태까지는 빨간 폭탄을 집중 마크하며 체력을 세이브했다면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체력을 1000 남기든 10 남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간 폭탄은 최대한 배제하고 물량 정리에 힘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총알도 아까워요. 방금같이 라이플로 빨간 폭탄 잡는 건 뽀록이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록 거북이는 총이든 폭탄이든 써서 빨리 처리해줘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터렛의 총알은 200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록 거북이를 조준하면 총알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20라운드 특징이 초반 2분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몬스터들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폭탄이나 지뢰 등으로 한꺼번에 여러 마리에 치우는 효율이 떨어지고 총알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폭탄이나 지뢰 등은 초반에 모두 사용해주는 편이 좋고 공중 터렛을 초반에, 지상 터렛을 후반에 사용하며 공중몹을 직접 잡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뢰가 떨어져가는 시점부터는 플라즈마를 아낌없이 모두 털어줍니다. 라이플로는 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슬슬 지치고 총알도 떨어지는데 몬스터가 적게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때부턴 샷건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샷건은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범위 공격이 가능한 총이기 때문에 공중 몬스터나 겹쳐있는 몬스터들을 상대할 때 효과적입니다. 샷건은 아무래도 연사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폭탄과 같이 사용해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폭탄, 지뢰, 터렛, 플라즈마를 모두 사용하고 2분 정도가 지나면 슬슬 클리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게임 클리어까지 5시간 정도 걸리면서 20라운드에서만 10번 정도 실패를 해본 결과 폭탄같이 때리고 사라지는 몹들은 맞아가면서까지 총알을 아껴서 써야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은 이번 게임처럼 부유하고 총알과 폭탄들이 꽉꽉 찬 상태로 시작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리오 월드 오버런 인생 난이도 클리어를 완료했습니다. 엔딩은 다소 허무하게 열심히 지켰지만 쿠파가 성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